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팔 시작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용산개발 마스터 플랜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개발 발언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여 만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시장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 용산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초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박 시장의 입에서 개발 계획이 나온 이후로 지난 7주 동안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의 집값은 들썩였습니다. 특히 여의도와 용산 주변의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일부 단지들은 한 달 새 1억에서 2억 원씩 값이 뛰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국토교통부의 잇따른 제동에도 한동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가 국토부 등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주 대책 발표까지 예고하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돌발 발표의 시기와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발표가 나오자 해당 지역 주민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계획이 취소가 아닌 보류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거란 예측도 내놨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나온 갑작스런 발표에 여의도와 용산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혹스럽지. 시장 바뀔 때마다 만든다기다 없었던 일로 하다가 이번에 7주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강한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허문하고 안 하면 아닌 것이 연기다 뭐다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어 정책이 바뀌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거 40년도 다 넘었을 거예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주차 시설이 완전히 지상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들은 두 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근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진단합니다. 여의도 전체에 매물이 10개도 안 돼요. 거둬들여가지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내놓고 거래도 안 되고. 하지만 박 시장의 이번 처방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만 하지, 하나만 하지. 아무래도 보니까 언젠가 개발되지 않겠냐. 그거는 언젠가는 간단하게 승리로 사람들이 추정했죠. 박원순 시장의 갈짓자 행보에 시장과 시민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이렇게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이 큰데요. 앞으로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이상은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상은 기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마스터 플랜 발표하고 나서 도대체 이 일대 집값이 얼마나 뛰었다는 거예요? 네,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다 이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요? 보시다시피요. 한 달 전 11억 5천만 원에 팔린 여의도 대교 아파트 전용 95제곱미터 매물은 13억 원이 넘고요. 한 달 만에 1억 5천이 뛰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는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1일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6월 최고가였던 10억 8,5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여의도가 위치한 영등포구는 한 달여 만에 1.84% 뛰면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또 용산구 역시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1.78% 급등하면서 세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역시 1.11% 오르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과 여의도가 이 서울 집값 상승에 시발점이 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박 시장이 오늘 이제 보류 발표를 했으니까 이 지역의 집값이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개발 계획이 보류가 됐으니
또 이를 보고 들어오는 매수 수요는 주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일각에서는 시중에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이를 오히려 단기 매수의 기회로 보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집값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죠? 네, 용산은 서울역부터 한강로를 따라서 용산역과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는 349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 지구 단위 계획과 같은 앞으로 여러 개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거. 용산과 여의도는 그렇다 치고 말이죠. 그럼 서울 전역의 집값은 이제 좀 꺾일까요? 아니면 계속 또 오를까요? 네, 여전히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돈이 서울로 몰리는 상황에서 국지적인 개발 호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박원순 시장은 용산, 여의도뿐 아니라 지난 19일엔 강북권 경전철 사업을 2022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선인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난곡선 등 4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따라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노선 지도가 나오고 있었네요. 네. 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목동인데요. 연초 12억 원대에 거래된 목동 5단지의 전용 면적 95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1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 정부도 지금 이제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정부도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이번 주에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일단 투기 지역 후보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가 꼽힙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명시 등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집값이 그래도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작년 파리 대책 때만큼 강력한 한방이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아서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네. 뭐 정부나 서울시나 일관성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부 이상한 기자였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 리스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에 중국까지 끌어들이면서 문제가 더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돌연 방북 취소 발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President Trump is now calling off a U.S. trip to North Korea over lack of progress on nuclear disarmament. 폼페이오 장관과 앤드류 킴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북한으로부터 핵 리스트를 받기 어렵다고 하자 방북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부 관계자는 폼페이오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트럼프가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걸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며 유화적이던 트럼프의 대북 태도가 다시 돌변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트럼프가 방북 취소의 책임을 중국에 돌린 건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을 폼페이오의 방북에 앞세운 건 오히려 북미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북한의 더딘 비핵화에 배후로 지목된 중국은 당장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북한도 방북 취소에 대한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어서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에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선 비핵화와 대조선 제재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다며 미국은 말로만 관계 개선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상반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북한 노동신문 역시 미국이 북침 전쟁을 도발하고 천벌 맞을 짓까지 감행할 범죄적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중국도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북한의 더딘 비핵화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미국의 공격을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주장은 기본 사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놓고 중국 책임론까지 더해지며 미국과 중국, 북한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미중 무역 분쟁까지 끌어들이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데 네. 취소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반도 정세를 하나의 테이블에 비유해봤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그렇죠.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해라, 또 미국은 비핵화부터 해라라고 주장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카드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때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안 풀리는 상황인데 북중 관계를 이제 과시하려고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를 두고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북중 관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미국한테 우리 북한과 이만큼 친하니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무역 분쟁에서 양보하라는 거죠. 그러자 오히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돕지 않고 있다면서 폼페이오 방북 카드를 전격 취소한 겁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된 뒤에 다시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 무역 분쟁을 위해서 북한 문제를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면 북한 문제도 너희가 해결해라 이런 네. 압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중국에 계속 무역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이 북한 문제를 이용해서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미국은 무역 문제를 이용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9일 날 정권 수립일에 그대로 방북을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까지 취소하면서 중국을 비판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그대로 방북하게 된다면 이는 마치 미국과 정면 대결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에 나서는 등 무역 분쟁이 최고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무리하게 방북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 하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몰렸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전격 방북 카드로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참, 안 그래도 안 풀리는 이제 북미 대화에 미중 문제까지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죠. 더 복잡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면서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북미 관계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간 이해폭을 넓히는데 촉진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문제도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는 더 꼬였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북미 교착 상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네. 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남북 미중의 복잡한 셈법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군요. 자, 김근희 기자였습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 종파인 조계종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등을 두고 종단 개혁과 교권 수호를 주장하는 양측이 도로 하나를 두고 대치해서 조계사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불교 종파인 조계종의 개혁을 주장하는 신자들이 보신각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조계종 집행부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지난 21일 종단 총무원장이 탄핵되는 등 내홍을 겪자 종단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주왕종에 해산하라! 종단 내 적폐청산을 요구한 개혁행동 측은 조계사 앞에서 승려 300여 명과 합류한 뒤 총무원장 직선제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작은 허물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물며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음에도 잘했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조계사 안에선 현 집행부 측의 승려 1000여 명이 모인 교권수호 법회가 열려 종단의 단합과 환골탈퇴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니다. 불교를 걱정하게 한 잘못, 부끄러운 민낯을 보인 잘못,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종단 개혁과 교단 수호를 주장하는 양측이 대치하면서 조계사 안팎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집회 막바지에 조계사 주변을 행진하던 일부 승려와 신도들이 조계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994년 조계종 폭력 사태의 재발을 우려해 경력 480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어제 충북 옥천에서 엄마와 세 딸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은 40대 가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데 중태에 빠졌던 가장이 의식을 회복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도장을 운영하던 가장은 빚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폐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과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것 어제 오후 2시쯤. 가장인 40대 오모 씨는 흉기로 자해한 뒤 쓰러져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던 언니를 위로하러 온 여동생이 사건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오 씨의 일가족이 발견된 당시 이불로 덮여 있었고 주변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관계도 있고 약물 중독자로 추정도 되고 유령 이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태에 빠졌다가 밤새 의식이 돌아온 오 씨는 병원에 옮겨질 당시 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하고 죽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오 씨가 사는 아파트는 제2금융권 등에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는 평소 운영해왔던 검도장도 폐업 준비 중이었고 일주일 전쯤 집안에 일이 있다며 수강생들에게 문자를 보낸 뒤 문을 닫았습니다. 가정 사정이 늦어가니까 보내지 말라고 그 문자 왔다고 그러더라. 경찰은 오 씨의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한 건데요.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는 생전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며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족과 5월 단체는 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못된 만행을 저질렀다고 깊이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2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내일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이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이 저하돼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조금 전에 하신 일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광주 법정에 나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고요. 광주지방법원은 재판이 연기되면 전 씨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올해로 헌법재판소가 30도를 맞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인정한 헌법재판소 최고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건 지난 2011년 8월의 위안부 배상 결정입니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손을 놓은 건 위헌이라며 적어도 외교적 노력은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두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가장 최근 사건이고 현대사적 의미도 컸지만 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소송까지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은 이뿐 아니라 지난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에도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을 협박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지난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 검찰을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총장 교체 등 조직에 치명상을 입힐 방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압수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김수천 부장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4년 정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측이지만 김 전 총장이 관여했을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김 전 총장과 대학, 연수원 동기인 임종원 전 차장이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전하는 경로까지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문건 작성에 관여한 최모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조사해 임 전 차장의 지시였단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모 부장판사가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빼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교조 소송에 양승태 대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오후에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 성장 포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장 실장은 가계소득 지표 악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보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된 소득주도 성장을 책임진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근 비판에 대해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전환과 포기를 주장하는 목소리의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고용가계 소득 지표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 실행과 효과를 보는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 등 민생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의 끊임없는 갈등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정책을 실행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경제정책 비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책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불통의 이미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어제 새 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의 첫 일성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경제 외에 협치, 지지율, 총선 승리 등이 과제겠죠. 새 지도부는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바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찬 신임 대표의 축하 전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가 동행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당사로 속속 모여듭니다. 신속한 당 정비를 위해 주말임에도 첫 비공개 회의를 연 겁니다. 회의를 마친 이해찬 대표는 가장 먼저 정책위 의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며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겁니다. 또 홍익표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해 대변인단도 꾸렸습니다. 당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송영길, 김진표 의원 기용도 점쳐집니다. 김진표, 송영길 후보님과 최고위원 후보님들의 공약도 챙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고 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야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이 대표는 많은 여야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대표로서 2년간의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결실을 보는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강원도 정선에서 남북의 평화를 바라는 뜻깊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아이돌 그룹과 클래식 음악가가 한데 어우러지는 특별한 평화 콘서트. 하나의 가을이 어제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됐습니다. 관객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B2B 응원하러 왔고 이번에 연예인들 처음 보게 돼가지고 보러 와게 됐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왔는데 되게 뜻깊고 재밌을 것 같아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베이스 신금호와 소프라노 김순영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국악소녀 송소희가 애절한 노랫가락을 풀어놨습니다. 아이돌 그룹 B2B와 러블리즈의 무대는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 공연은 빌보드 코리아와 매일경제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음악, 문화가 하나가 되는 공연을 기획해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가을이라는 타이틀로 평화, 클래식, K-팝. 여러 기업도 평화를 주제로 한 뜻깊은 문화 행사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수들과 음악인들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가을 콘서트는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며칠간 가을 장마가 미리 찾아온 것처럼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돼 아침 출근길에도 큰 우산이 유용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서울에도 최고 150mm, 그 밖에 전국에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남과 영남에서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30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오가면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의 비는 내일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역마다 강수량의 편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겠지만 한 주 동안 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날씨가 안 좋아서 달을 볼 수가 없지만 어제 보름이었어요. 네, 이제 한 달 뒤에 보름달이 뜨면 또 추석이겠네요. 그렇죠. 이번 보름달은 북미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떠서 좀 우울했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하나의 가을 이 콘서트 보도도 해드렸는데요. 올 추석 때 보름달은 이 평화와 또 번영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변화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30분 부지런한 MBN 뉴스팔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